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주제는 극좌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소위 극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우리가 요놈은 우리가 미적분학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상위 전공 과목에 들어갔을 때, 특히 공대를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공업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답니다.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는 직교좌표만 알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극좌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느냐면, 어떤 수학적 내용이 직교좌표에서는 매우 그 계산이 복잡한 경우인데 그놈을 우리가 극좌표로 변환했을 경우에 그 계산이 매우 간단해지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히 미분 방정식에서 이 극좌표 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직교좌표 외에 극좌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기둥좌표 또는 구면좌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3에서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이 미적분 2에서는 우리가 극좌표에 대해서만 우리가 한번 이제 몇 시간에 거쳐서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극좌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정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니까 평면상의 한 점 P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하나는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자, 그러니까 하나는 원점에서의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놈을 R이라고 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반직선 OP까지의 각을 세타라 할 때, 자, 정확하게 말하면 시초선에서 반직선 OP까지의 각, 자, 요 각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하고 반직선 OP까지의 시초선에서의 잰 각, 그러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그 각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점 P를 이렇게 R, 세타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점 R, 세타를 점 P의 무슨 좌표다? 극좌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직교좌표로 이 점 P를 물론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점 P를 이제는 직교좌표에서의 X자리에는 무엇을 계산해서 집어넣느냐면, 원점으로부터 요 점 P까지 거리 R, 요 놈을 직교좌표의 X 대신에 요 놈을 X자리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요 X축 양의 방향에 있는 요 축, 요 시초선으로부터 요 반직선 OP와 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에 요 세타를 이 Y자리에, 자, 무슨 말 알겠죠? 요 R이 X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 세타가 Y 값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교좌표에서의 XY 자리에 이제는 무엇을 집어넣냐면, X자리에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계산해서 집어넣고, Y자리에는 이제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점 P의 좌표를 R, 세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에 요 좌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뭘 한다? 그렇죠. 극좌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에, 자, 여기에 어떤 한 점 P가 있다 칩시다. 요 한 점 P가 있는데, 요 놈이 시초선으로부터 그 각이 3분의 2파이고, 요 놈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예를 들어서 요 놈이 1이다. 이랬을 때 요 경우에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랬을 때에 먼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이렇게 1이라고 두고, 그리고 요 각을 세타에 해당되는 요 각을 이렇게 그쵸. 원래 직교좌표 Y자리에 표시해가지고, 요놈을 1,3분의 2파이라고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극좌표를 구성하는 것은 두 가지다. 요 앞에 자리에 오는, 요 앞자리에 오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 요 뒷자리에 오는 요 세타의 값은 시초선으로부터 먼 각, 잰 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이든 수학은 그 정의가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극좌표의 정의도 우리가 극좌표라고 표시하는 이 R, 세타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놈은 원점으로부터 거리, 뒤에 있는 놈은 시초선과 잰 각,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면,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극좌표라는 것은 정의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 극좌표는 유일하지 않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2,6분의 파이라는 것을 요 점 P를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번 자, 극좌표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놈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이 몇 도다? 시초선과 이루는 각은 자, 요렇게 30도가 되는 거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얼마다? 그렇죠. 2가 되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 요 2,6분의 파이라고 하는 요 극좌표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소위 우리가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 때 P라고 했을 때에 이 점 P는 이렇게 2,6분의 파이라고 하는 극좌표 하나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요 점 P를 표시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요놈은 이 극좌표의 정의상 나타나는 그 성질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점 P라고 하는 요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요 크기는 우리가 R이 2라고 정해져 있는데, 요 세다라고 하는 요 각이 요렇게 6분의 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놈이 6분의 파이를 기준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로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각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을 이 시초선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 즉 6분의 파이 플러스 2파이를 해도 역시 요 점 P를 가리키는 거죠. 크기가 요 2만 그쵸 보장이 된다 그러면 각은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6분의 파이 해도 되고 또 요놈을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6분의 파이 가는 거. 즉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파이도 역시 요 점 P를 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R은 2로서 정해져 있지만은 시초선으로부터의 각은 요 점 P가 이 시초선과 이루는 요 반직선 OP가 이 시초선과 이루는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수히 많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이쪽으로 돌고 와서 6분의 파이, 반대로 돌고 와서 6분의 파이, 또 두 바퀴 돌고 와서 6분의 파이, 반대로 두 바퀴 돌고 와서 플러스 6분의 파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R = 2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또 요놈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P를 원점 대칭인 요 점을 우리가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P에서 원점 대칭인 점. 자, P에서 원점 대칭인 점을 우리가, 자, 작성상 P-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요 점의 좌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 자, 역시 요 놈도 원점으로부터 그리는 2죠. 그러니까 요 놈이 2, 그리고 원점으로, 시초선으로부터 각은 우리가 요렇게 각을 재도 되죠. 그렇죠. 각을 우리가 측정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럼 요놈이 30도니까 요놈이 150도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그쵸. 원래 각을 재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요놈이 마이너스 6분의 요놈이 뭐가 된다? 5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요 P-라고 하는 점 2,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자, 요 점을 가지고서도 요 점 P를, 요 놈을 응용해서도 요 놈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이 점 P라고 하는 것은 점 P-를 원점 대칭한 거다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선생님이 살짝 원점 대칭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뒤에서 오늘 배우지만은 미리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극좌표에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점 P가 있는데 요놈이 R, 세타다. 극좌표로서. 그럼 요 점을 원점 대칭을 하라 그러면 요놈이 요 점이 되는 거죠. 여기. 자, 요 점을 우리가 원점 대칭을 했을 때에 우리가 원점 대칭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근데 제일 쉬운 방법은 우리가 요 각을 이렇게 여러분 고정을 시켜놓고 요 각을 고정을 시켜놓고 시초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각이 R일 때에
원점으로부터 그리가 요놈이 R인 점이 요 점 P라고 하면 요 점 P를 원점 대칭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각을 그대로 세타라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고 생각했을 때는 요 각하고 이루는 요 선에 대해서 요 P-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가 그죠? 원래 양의 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요 R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극좌표에서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각을 우리가 여기에서 세타라고 딱 고정을 시키게 되면 이 각 세타와 그죠? 각 세타와 그죠? 이 각을 시초선과 이 각을 세타만큼 형성시키는 요 선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원점에서부터 이 방향으로 그죠? 시초선과 가까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요 선을 우리는 양의 선이고 이 반대쪽으로 가는 이 선을 우리가 음의 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요 P-라고 하는 점은 원점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은 세타고 원점으로서 그리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R만큼 같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이 점 P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답니다. 똑같은 이 점 P-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제는 각을 이렇게 다 잡았을 경우에 시초선에서 각을 이렇게 몽땅 다 잡았을 경우에는 각이 당연 파이 플러스 세타 돼. 각을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각을 이만큼 다 잡았을 때는 그때는 이 선의 이 각에 대해서는 요 방향이 시초선과 이 각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선의 방향이 양의 방향이기 때문에 요놈은 R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각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이나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나중에 좀 더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자. 어떤 극좌표에서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하라고 그러면 세다는 그대로 두고 R만 움직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R의 부호를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로 바꾸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뭐가 된다? 원점 대칭이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 P가 2,6분의 파인데 이 점 P의 원점 대칭인 점을 우리가 자, 이 대칭을 이용하지 않고 선생님이 임의로 잡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각을 이제 요 시초선에서 각을 요렇게 각을 직접 재어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라고 각을 재고 그리고 요 길이는 그쵸? 시초선과 이루는 각. 자, 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양의 방향으로 이게 이만큼 같기 때문에 2,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는 요놈하고 요놈이 원점 대칭인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점 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 P에 지금 뭐냐면 유일하지 않게 점 P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걸 둔 거기 때문에 이 점 P라고 하는 것은 점 P-를 원점 대칭을 해서 이 점 P를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이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는 요 R이 마이너스 2가 되었을 때 이 점 P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면 원점 대칭시킨 점이 또 뭐다? 이 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점을 원점 대칭할 때는 요 R의 부호를 바꾸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점을 우리가 원점 대칭한다는 말은 R의 부호를 바꾸어서 요 놈을 요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점 P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도 표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초선에서 각을 갖다가 요렇게 마이너스 150도로 잡았을 때에 요 선에서 그죠? 요 선에서 그 음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와가지고 요 점을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해도 되고 우리가 요 점을 원점 대칭한 점이 P이기 때문에 P-라고 하는 점을 원점 대칭하라고 그러면 R의 부호만 바꾸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 P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 P가 이렇게 표시해졌다는 말은 요놈하고 똑같이 이제 그 각 세타가 요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에 요놈이 유일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되듯이 요놈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쵸? 양의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한 바퀴 돌고 나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그 다음 두 바퀴 돌고 나서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점 P가 2,6분의 파이라고 하는 이 극좌표가 우리가 이 세다라고 하는 각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R이 2일 때만 해도 무수히 많은 각으로 표시할 수 있고 R을 마이너스 2로 잡아가지고도 무수히 많은 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극좌표 개념이 약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제 뒷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또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될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100%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죠? 한 반 이상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진도를 나가셔도 상관이 없답니다. 처음 대하는 사람은 꼭 이렇게 표현해 이놈이 이놈아 같다라고 하면 꼭 그쵸?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지만은 여러분 계속 공부하면 극좌표의 개념이 형성이 되어 가면서 여러분이 느낌이 오기 시작한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욕심을 내지 말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지금 따라오고 계속 진도 나가면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일단 우리가 극좌표의 정의가 뭐냐? 극좌표의 정의는 시초선하고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잡고 원점으로부터의 이 거리를 R이라고 잡았을 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와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을 우리가 좌표로 표시한 것이 뭐다? 극좌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연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것을 보니까 자, R의 값이 1에서 2까지고 세다가 0에서 어디까지다? 자, 2분의 파이까지라고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놈들부터 그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데까지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놈들을 다 모아보면 그 점들은 이렇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을 몽땅 다 모아보면 이런 식으로 자, 좀 그림이 그시기한데 자,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들은 몽땅 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이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점, 그쵸? 이 원주상의 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몽땅 다 2인 점이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원점으로 거리가 1인 점과 2인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을 가리키니까 요 선과 요 선 사이인데 중량은 각이죠. 각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0도에서 90도까지가 되기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죠? 요렇게 되면 0도고 요렇게 되면 요 이루는 각이 몇 도니까 90도니까 요 영역에 있는 모든 점들이 요놈의 그렇죠? 극좌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놈은 우리가 정의적으로 봤을 때 원점으로부터 그리는 1, 요 점은 원점으로 그리는 2, 그 각은 뭐다? 시초선 이루는 각이 0도죠. 예를 들면 요 반을 딱 잘랐을 때에 요 점은 뭐다? 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 놈이 45도라고 가정하면 요 놈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 그리고 이 세다는 45도가 되는 점. 그러니까 요 점을 표시하라고 하면 우리는 1,4분의 파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 요 점을 표시하려면 원점으로부터 그린 그 각은 4분의 파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일반적으로 영역을 표시하라고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에서 2인 점까지 그리고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 1,4분면이니까 바로 요 영역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놈은 이제 각은 45도로 고정을 시켜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각을 45도라는 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각이 이게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45도이기 때문에 이 각을 45도를 만드는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선이 그렇죠. 이 각이 측정되는 요 선이 무슨 방향이다? 플러스 방향이고
그쵸? 각이 측정되는 선 반대쪽에 있는 선이 R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R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는 그 개념을 여러분 여기서 잡으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잘 이해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다시 하는데 항상 먼저 여러분들은 이 세타를 얘를 먼저 생각해요. 머릿속에서 헷갈릴 때 얘를 먼저 각을 먼저 딱 고정을 시켜놓고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각이 45도라고 잡았을 때는 이 선이 이 각을 시초선과 각을 측정하는 이 선은 항상 R의 값이 플러스랍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있는 게 뭐다? 마이너스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원점으로 거리가 이 R이라는 것은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요놈이 이만큼 같다는 거고 무슨 말이죠? 원점에서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원점에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 선분을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이 여기서 자, 요 놈은 다 피기하셨죠? 만약에 요 놈의 변형을 가지고 선생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힌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왔다. 자, 그럼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이기 때문에 각을 먼저 생각한다겠죠, 각을. 자, 각이 마이너스 45도라는 것은 시초선에서 각을 여러분이 재실 때에 마이너스 45도를 재려고 하면 요렇게 요놈이 마이너스 45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선에서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R의 입장에서 양이냐 음이냐는 것을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이 시초선하고 각을 측정하는 요 선, 요쪽에 있는 요 반직선이 뭐가 된다? 요 놈이 플러스 쪽이고 그 반대쪽인 요 동네가 뭐다? 마이너스 쪽이다. 는 것을 명심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R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만큼 같다는 것은 각을 측정하고 있는 요 반직선을 따라서 얼마만큼 같다? 이만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각의 측정선하고 그 반대 방향으로 얼마만큼 같다? 이게 3만큼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놈 우리는 보통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냐? 이러면 요놈은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면 우리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그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 R의 값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걸 굉장히 헷갈리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각을 먼저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은 오른쪽이 항상 양이고 왼쪽이 항상 음인데 우리가 직계좌표에서 Y축은 위쪽이 항상 양이고 아래쪽이 항상 음이고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계 반대 방향이면 양이고 시계 방향이면 음으로 측정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양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면 시초선과 이루는 각을 측정하는 세다를 측정하는 이 선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세다와 각을 측정하는 이 선이 있는 쪽이 플러스고 그 반대쪽이 항상 뭐다? 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점은 이렇게 적어도 되겠네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요렇게 여러분 퀴즈가 나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 교수님들이 여러분 수업 시간에 퀴즈를 잘 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번쩍 들고 대답을 빨리 하면 여러분 학점이 그렇죠? A 플러스를 받을 수 있죠. 불시 퀴즈를 많이 내는데 이런 걸 퀴즈를 잘 낸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각을 생각을 했죠. 요 점의 요 극좌표의 다른 수학적 표현은 뭐냐면 요 각이 이제 각을 이제 이렇게 져버리면 이 각이 이게 4분의 3파이랍니다. 그럼 요 놈이 4분의 3파이라고 이렇게 적었을 때는 요 놈을 마이너스 3이라 적으면 안 되고 뭐라고? 그렇죠. 플러스 3이라 적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세다를 측정했기 때문에 세다 이꼴 4분의 3파이 입장에서는 요쪽이 양이고 요쪽이 뭐다? 음이기 때문에 요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선생님이 이거 플러스로 표시했죠. 그러니까 각을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뒀을 때는 요 놈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는 여기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반대 방향이니까 요 놈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러나 세타를 4분의 3파이라고 했을 때는 요놈이 각의 요 자체가 각을 측정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에 여러분 한 70%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된답니다. 자꾸 한번 설명을 계속할 테니까 여러분 감을 잡을 수 있답니다. 자, 욕심은 내지 말고 이제 한 70% 정도 알 수 있겠다. 이러면 여러분 계속 진도를 나가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수학을 이렇게 뭐 극좌표라는 이 생소한 개념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노력하다 보면 그렇죠.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되는 거지.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답니다. 그러니까 처음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분들도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선생님이 연습해 주는 대로 차근차근 이해 폭을 넓혀 가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T급번을 보니까 자, 각은 4분의 파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 각을 4분의 파이를 형성하는 이 선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 요놈이 4분의 파이죠. 그렇죠? 자, 각은 4분의 파이인데 요놈이 뭐다? 이 크기가 0 이하다. 그러니까 요쪽이 플러스고 요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R 입장에서는 이 R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제 이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그쵸?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0 이하니까 그쵸? 세다가 45도를 이루는 그쵸? 45도를 이루는 이 선에서 그쵸? 측정하는 선의 반대쪽 선을 다 잡아보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요 놈은 자, 측정선이 3분의 2파이가 나와 있죠. 자, 측정선이 3분의 2파이는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을 잡아가지고 자, 요 놈을 우리가 120도라고 잡을 수 있고 자, 측정선이 이제 각의 그쵸? 각이 세다가 150다 6분의 5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시초선과 요 각이 지금 뭐다? 6분의 5파이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요 방향이 둘 다 플러스고 요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R을 임의에 쓸 수가 있으니까 양이 곰이고 몽땅 다 잡아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양방향 한없이 나가고 요놈 역시도 이렇게 양방향 한없이 나가는데 그 사이라고 해, 그쵸? 네?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R이 아니고 세단데 좀 돌았죠, 그쵸? 이렇게 이 세단데 잘못 적었답니다. 이래 어쨌든 조금 이상했죠. 그래서 선생님 매우 당황했는데, 자, 요 놈이 이제 세다기 때문에 세다가 120도에서 150도 사이니까 요 사이는 우리가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학생은 선생님,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쵸 요 동네가 지금 요 놈이 120도, 요 놈이 120도, 요 놈이 150도이기 때문에 120도에서 150도 사이라 요 놈은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 저는 죽으다 깨나도 요 놈이 120도와 어떻게 요 놈이 150도 사이라는 건 나는 이해를 못하겠소. 이런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오해랍니다. 지금 우리가 각은 우리가 120도에서 150도 사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요 놈을 R의 입장에서 요 동네는 R이 플러스라는 얘기고 동일한 요 각에서 요 동네의 각이 요렇다는 게 아니고 그쵸? 요 동네는 각을 요렇게 잡았을 때에 이 R을 뭘로? 마이너스로 보낸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똑같은 120도라도 세타가 120도를 고정했을 때 요쪽으로 가는 것은 플러스 방향이고 요쪽으로 가는 것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R을 음으로 잡았기 때문에 각은 이 그대로 요놈을 표시해주는 것도 요 동네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120도를 고정했을 때 R이 플러스인 경우고 요 선은 그쵸? 120도를 기준했을 때 뭐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은 거지. 무슨 말이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은 거지. 지금 여기에서 시초선에서 각을 이렇게 재고 이렇게 잰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역 안에 있는 극좌표들도 얼마든지 각을 요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은 시초선에서 120도에서 150도까지 잰 그 사이니까 요 안쪽인데
여기에 있는 것도 각은 이렇게 둘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두느냐 그 방법론이 무슨 말이겠어요? 요 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R을 마이너스라고 해석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쯤 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쵸? 이제 감이 조금씩 거의 왔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래도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선생님하고 좀 더 연습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극좌표와 이제 직교좌표 사이의 관계, 사실은 요 놈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게, 자, 극좌표와 자, 직교좌표, 극좌표와 직교좌표 이 사이의 관계. 자, 우리가 그러니까 최종 목적이 뭐냐면 직교좌표에 나와 있는 어떤 수학적 사실을 극좌표로 변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직교좌표에 있는 내용을 극좌표로 왜 바꾸냐면 바꾸면 쉬우니까. 직교좌표에서는 엄두도 않는 어떤 수학적 사실의 계산이 극좌표로 바뀌면 매우 쉽게 되는 경우가 뒤에서 많이 나온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직교좌표와 극좌표 사이 우리는 이제 그 관계를 밝혀줘야 된답니다.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렇게 X축, Y축에 있는데 자, 어떤 한 점 P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이 점 P라고 하는 요 놈이 요 X, Y라는 이 점 P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렇게 표시한 것은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시한 거고 요 놈을 극좌표로 표시하라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요거죠. 요 놈이 지금 R이고 요 놈이 세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요 놈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X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교좌표에서는 Y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R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직교좌표의 X하고 극좌표의 R 세타는 어떤 관계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라는 관계가 있고 직교좌표에서 이 Y라고 하는 것은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하고 요놈이 맞짱을 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보조식으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X제곱, 직교좌표에서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극좌표의 R제곱하고 맞짱을 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놈 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 포물선 Y제곱 이꼴 4AX. 자, 요놈을 지금 직교좌표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놈을 우리가 극좌표로 우리가 바꾸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포물선을 극좌표에서의 극방정식 행태로 바꾸어 보라고 하면 우린 여러분 여기 보이는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여기다 집어여 가지고 요놈을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라고 적어주면 되고 X 대신에는 R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집어여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R은 하나 약분시켜버리고 우리가 보통 극좌표는 R에 대해서 많이 표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R에 대해서 풀어버리면 양변을 사인 제곱으로 나누어버리면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하나 나누면 여러분 코탄젠트가 되어지고 그리고 사인 세타 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는 코세크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이놈을 우리는 뭐란다? 극방정식이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Y제곱 이꼴 직교좌표에서 4AX라는 이 포물선은 극방정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된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얘가 또 있죠. 자, 그럼 보니까 X제곱 플러스 요놈이 Y제곱 이꼴 자, AX는 원의 방정식이죠. 자, 요놈도 우리가 극방정식으로 고칠 수 있는데 직교좌표에서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극방정식이 뭐와 같다? 그렇죠? R제곱과 같다겠죠? 그럼 요놈은 R제곱이 되고 그리고 A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자, 요놈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R이 이렇게 했을 때 요놈을 약분해가지고 R을 하나 지우고 보통은 이렇게 표시한답니다. 이렇게 RA 코사인 세타.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연습이니까. 그럼 만약에 요 놈을 다시 반대로 다시 직교좌표로 고쳐봐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양변에 또 r을 곱해줘. r제곱 ar 코사인 세타 r을 하나씩 곱해주고 그리고 r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y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r 코사인 세타가 뭐다? x가 된다 그랬으니까 이놈을 x로 고치면 결국 요놈이 원래 놈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밑에 나와 있는 연습도, 그쵸? 연습 문제도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는 그 연습 문제는 이제 극방정식을 이제 역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직교좌표에서의 그죠? 방정식으로 우리가 표시하는 거랍니다. 자, 요렇게 되는데 요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놈은 요 자체가 x죠, 그죠? 그러니까 x는 2라고 하는 직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놈은 r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자, 이꼴 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놈은 r제곱을 여기다가 하나 주면 코사인의 r을 하나 주면 요놈이 x가 되고 r 하나를 사인해주면 그는 뭐가 된다? y가 되죠. 그래서 x 곱하기 y는 4라는 상곱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 코사인은 x, r 사인은 y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r제곱 코사인 제곱 r제곱 자 사인 제곱 이꼴 얼마다? 1이다 그랬죠. 자, 요놈은 r 코사인 전체의 제곱이니까 요놈 x제곱하고 같고 요놈도 r 사인 전체의 제곱이라 볼 수 있으니까 y 제곱하고 같죠. 그래서 요놈은 상곡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요 리을번이 살짝 어려운데 요놈은 r 이꼴 1 플러스 2r 요놈이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요놈은 우리가 요 모양 그대로는 요놈이 그쵸? 계산이 안 되죠. 요런 경우는 양변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제곱을 해본답니다. 양변을 요놈 뭐 한다? 제곱을 해버리면 요놈이 r제곱이 되고 요놈이 1 플러스 요놈이 4r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요놈이 4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같고 자, 요놈은 1이라고 적고 r 코사인 세타는 x와 같고 자, 요놈은 4는 그대로 두고 요 부분이 r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과 같으니까 요놈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놈 몽땅 다 이항을 시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꼴 요놈이 뭐다? 제로라는 자, 요것도 일종의 우리가 상곡선 비슷한 놈이 나왔죠. 그쵸?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예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직교좌표를 이제 극좌표로 이제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자, 요 예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예제 1번에 보니까 원이죠. x제곱 y-3의 제곱 자, 이꼴 9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을 극방정식으로 어떻게라 한번 고쳐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은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해버리면 되겠다. 일단 전개를 한번 해버리면 자, 요렇게 요 놈이 자, 플러스 9 플러스 9는 없어지니까 0이라 이렇게 둘 수 있죠. 자, 요 놈은 우리가 극좌표로 고치면 r제곱하고 같고 y라고 하는 것은 뭐다? r 사인 세타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r을 하나 우리가 약분시켜 버리면 결국 요놈은 r 이꼴 6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극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예제 2번에도 우리가 또 이제 극좌표를 이제 직교좌표로 또 바꾸는 그 연습이 또 3개 간단하게 나와 있죠. 자, 요놈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 해봐도 되는데 자, 처음 초보적인 학생을 위해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선생님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R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X죠. 그러니까 X 이꼴 요놈이 마이너스 뭐가 되고 4가 되고. 자, P번에 R제곱 4R 요놈이 코사인 세타 나온 거죠. 자, 요놈은 R제곱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4R 코사인 세타가 X가 되니까 요놈이 4X. 즉, 요놈도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놈 직선, 요놈 원의 방정식. 자, 그 세 번째는 자, 일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R 이꼴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자, 분의 4인데 우리가 이제 눈치껏 여러분 끌고 보면 코사인이나 사인이 그쵸 직교잡으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R하고 만나야죠. 그쵸? 그러니까 요놈은 양변의 분모를 없애버리면 결국 2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이꼴 4다 이런 얘기니까 요렇게 코사인 사인이 각각 뭘로 만나주면 R하고 만나주면 요놈은 X가 되고 요놈은 뭐가 Y가 되니까 결국 요놈은 2X 빼기 Y 이꼴 4라는 뭐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쭉 보면 여러분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죠. 예제 3번에서 여러분들이 예제 11번까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 그 풀이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료실 풀이를 여러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이 극좌표에서 또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칭의 개념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그 3에 대칭이 나와 있죠. 자, 이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좌표 그래프에서 대칭성 판단이라고 했는데 자, 대칭이라는 건 우리가 기본 3대칭이 있죠. 그죠? X축, Y축, 그리고 원점 대칭이 있는데 자, 그 하나하나를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 대칭이 있고 자, 두 번째는 Y축 대칭이 나와 있고 자, 그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 지금 나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극좌표는 왜 대칭이 조금 어려웠냐면 극좌표에서 그 소위 R의 부호가 그렇죠? R의 부호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게 아니고 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R의 그렇죠? 이 R이라고 하는 놈의 부호가 R이라고 하는 부호가 그렇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즉 극좌표의 표현이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칭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보니까 X축 대칭하라 그러면 R, 세다라고 하는 것을 X축 대칭하라 그러면 하면 그 결론을 우리가 먼저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답니다. X축 대칭이라 그러면 각의 부호만 이렇게 바꾸거나 또는 R의 부호도 바꾸고 요놈을 파이 빼기 세타로 잡아두든지 이 두 가지로 다 가능하다라고 했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헷갈렸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완성을 해야 된답니다.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 요 한 점 P를 잡아가지고 요놈이 R, 세타라고 있다 칩시다. 자, 그러면 X축 대칭이니까 우리가 일단 직관적으로 요놈을 X축 대칭하면 이 점이 요렇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놈이 X축 대칭의 점이 이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문제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제 각을 움직이는 방법을 봅시다. 요놈이 세다일 때에 여기 있는 점을 자, 요놈을 마이너스 세타로 각을 이렇게 잡아 항상 각을 먼저 생각하죠. 요놈을 우리가 요 점을 표시해 줄 때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각을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로 이름 딱 잡는 순간에 그죠? 요게 지금 플러스 R이면 요놈 역시도 뭐가 된다? 플러스 R이 되죠. 각을 측정한 선이기 때문에 이 R은 달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요 점을 X축 대칭인 점은 이게 요놈이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점을 극좌표로 표시하는 방법이 매우 많답니다.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요 각을 요렇게 쟀을 때, 그러면 이게 시계, 그쵸? 각이 시계, 그쵸?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요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이론이 없죠. 그랬을 때에 요게 R은 R인데 이 R을 마이너스 R로 잡을 것인가 플러스 R로 잡을 것인가 라는 게 중요한데, 각을 측정하는 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이걸 플러스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극좌표 점을 X축 대칭하라 그러면 R은 그대로 두고 요 세다만 부호를 바꾸면 우리가 X축 대칭이 된다. 우리가 마치 직교좌표에서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를 바꾼다라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는 골 때리는 게 요놈이라면 요놈이 골 때린답니다. 그럼 요놈은 보니까 각이 지금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 있죠. 그러면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선은 이 선이지, 이 선. 자, 이 선을 이렇게 잡았을 때에 지금 요게 지금 180도에서 요놈이 세타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이런 세타죠. 그래서 시초선에서 각을 이렇게 재었을 때에 요게 지금 각이 지금 파이 빼기 세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요게 파이 빼기 세타인데, 자, 요놈이 파이 빼기 세타인데, 이 각을 파이 빼기 세타로 잡았을 때는 요 방향이, 그쵸? 요쪽이 지금 플러스고, 요렇게 가면 플러스고, R이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아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런데, 자, 요 놈을 우리가 R이라고 잡았을 때에, 요렇게 가면 플러스 R이고, 요 각 입장에서는 요렇게 가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각 입장에서는 요쪽이 플러스고, 요 방향이 뭐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요 점을 요렇게 잡을 수도 있답니다. 자, 각을 파이 빼기 세타라고 잡았을 때는, 요 놈이 요렇게 가면 R이고 요렇게 가면 마이너스 R이기 때문에 요 놈이 마이너스 R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초순으로부터 각을 측정한 선은 항상 R은 플러스고 그 반대쪽은 R이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각을 마이너스 세타로 잡았을 때는 R이 그대로 R이 되는 거, 플러스 R이 되는 거고, 각을 파이 빼기 세타로 잡았을 때는 요놈이 아니고 요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이걸 여러분이 지금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학을 대단히 잘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거나 그 선생님이 매우 잘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X축 대칭은 세타의 부호만 바꾸는 방법과 R의 부호를 이렇게 이 세타를 그쵸. 각을 파이 빼기 세타로 측정을 해가지고, 요렇게 측정해서 그 반대쪽을 우리가 마이너스 R을 위해서 그 반대쪽으로 잡아서 이 점을 표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Y축 대칭은 또 보니까 R, 세타라고 하는 것을 자, Y축 대칭하라고 했는데, 이 Y축 대칭은 자, 요 놈이 이게 요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쵸? R, 파이 빼기 세타로 표시하든지 또는 요놈이 R하고 세타의 부호를 다 바꾸든지 요 두 가지로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자, 요놈도 여러분들이 이제 각을 중심으로 각을 고정해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요놈이 지금 R, 세타인데 요놈의 Y축 대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죠. 자, 조금 이상한데 자, 이쯤 잡아봅시다. 요 놈이 지금 0이 이상하네. 다시 이렇게. 그래도 이상한가? 자, 일단 모르겠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요 점을 우리가 Y축 대칭한 직관적으로 Y축 대칭한 이 점이라 합시다. 그랬을 때에 요 각이 지금 세타라고 요 놈을 잡았을 때는 요 놈이 지금 R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R, 세타라고 표현이 됐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자, 첫 번째 방법은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잡았죠. 그럼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것은 요놈이 지금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럼 우리가 요 점을 표시하는데 요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첫째,
예? 시초선에서 요 각이 요놈이 세타니까 요놈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각을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잡았을 때는 각을 이렇게 측정했을 때는 요게 플러스 방향이니까 R이 바뀌면 된다 안 바뀐다? 여전히 R이죠. 요놈이 R이면 요 길이도 R이죠. 요놈이 R인 것처럼 요놈도 R이다. 그쵸? 그러니까 R은 R인데 무슨 R이다? 플러스 R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죠. 그런데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느낌이 오는데 요놈이 문제죠. 요놈은 우리가 또 요렇게 할 수 있는데 요놈을 이렇게 X축 대칭을 해가지고 즉 요렇게 우리가 각을 지금 요게 마이너스 세타만큼 측정했죠. 그러면 요 각을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만큼 측정했을 때는 우리가 그 선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각을 마이너스 세타만큼 측정했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점은 요렇게 R이 되는 점,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는데 각을 요렇게 측정했을 때는 요쪽이 플러스고 요쪽이 오히려 뭐가 된다? 마이너스라는 사실이 납니다. 그러니까 각을 마이너스 세타로 측정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점이 요 점인데 요 점은 우리가 또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뭐라고 했을 때 각을 마이너스 세타로 측정했을 때는 이 선에서 각을 마이너스 세타로 측정했을 때는 이 선에서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R을 이제 뭐라고? 마이너스 R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Y축 대칭하라 그러면 R 세타의 부호를 몽땅 다 바꾼다는 거. 요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 이유는 각을 마이너스 세타로 측정해가지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 되게 하는 방법은 요 점도 있고 요 점도 있는데 우리가 찾는 점은 요 점인데 요 점은 측정한 선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하라. R, 세타라고 하는 것을 뭐다? 원점 대칭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 자, 그 내용을 보니까 원점 대칭은 R의 부호만 바꾸든지 또는 요 각을 파이 플러스 세타로 가져가든지 자, 이 둘 중 하나다라고 했는데 자, 이놈은 좀 살짝 지웠으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요 경우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요 놈이 지금 R, 세타라고 하는데 원점 대칭이라 하는 것은 자, 요 각이 세타죠. 원점 대칭인 점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다 요 점이 요 점. 자, 원점으로부터 R만큼 떨어지는 요 점이 지금 원점 대칭인 점인데 요 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각을 그쵸? 자, 요 각을 우리가 각을 세타라고 기준했을 때 각을 변동하죠. 그러면 이게 기준이죠. 그러면 시초선으로부터 이루는 각이 세타일 적에는 원점으로 각이 세타이면서 원점으로도 거리가 R이 되는 점은 요 정도 있고 요쪽으로 간 요 정도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원점 대칭이 요 점을 표시하고자 하는데 각을 이렇게 세타로 고정했을 때는 요 방향이 플러스고 이 반대쪽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마이너스 R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는 요 놈이 R이라고 그러면 요 놈 뭐가 된다? 마이너스 R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세타로 잡았기 때문에 요게 양이고 요게 음이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요 점이 분명히 R인 점인데 각을 세타로 잡았을 때는 그죠? 뭐라고? 마이너스 R이라고 잡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각을 이제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자, 그러면 각을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잡는 것은 절대각은 요 놈도 세타가 되기 때문에 각을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잡았다는 것은 각을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죠. 파이 플러스 세타. 그러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점을 표시하는 방법이 각을 파이 플러스 세타로 잡았을 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R이 되는 점이 이 점이죠. 그런데 각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게 뭐다? 부호가 요놈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각을 이렇게 각하고 측정하는 쓰니까 요놈이 플러스고 이제 요놈이 마이너스죠. 그럼 우리는 요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각을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잡았을 때는 R의 부호가 뭐가 된다? 그냥 플러스가 돼서 R,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극좌표의 대칭을 판단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각을 잡아놓고 우리가 표시하고자 한 점을 봅니다.
그러면 이 크기는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그린 그 크기의 절대값은 항상 R이기 때문에 R은 R인데 이게 플러스 R인가 마이너스 R인가 이게 중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항상 각을 측정하는 선 쪽에 있는 점이면 플러스고 그 반대쪽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고 각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각을 측정하는 선의 쪽에 있기 때문에 이 R이 플러스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극좌표의 가장 기본 핵심적인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이 살펴봤는데 항상 수학은 여러분 그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극좌표 개념이 없어서 좀 어려웠는데 이제 1시간 동안 해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온 학생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지 말고 선생님 수업해주는 대로 차근차근 그 단계를 밟아가시면 수학은 항상 잘할 수 있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